지금으로서는 안성의 분위기는 이건 확실합니다. 매도자 우위가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2022년에는 확실하게 바뀌었고요. 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위대한 부자들은 모두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이다 라고 합니다. 사기, 화식 열전에는 거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욕심에 눈이 멀어 한 방을 노리기보다 안전을 택하는 경우에 수익률이 훨씬 높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주식시장에서도 통계로 나타나는데요. 우량주가 더 많은 수익을 주고 강남이나 대도시의 핵심 부동산이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시장에서도 이것을 대입해 본다면 건축 가능한 토지, 대로변, 2차선이나 4차선 도로변의 토지, 상가를 올려서 공실이 없고 임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곳, 아니면 향후 그렇게 될 곳을 선점하면 사실 나의 소중한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가 처음이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자 하다 보니까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말도 안 되는 토지, 그리고 어떤 개발 행위가 되지 않는 그런 토지들의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현재 안성 지도를 켜놓고 있는데, 이 안성 지도를 보면서도 제가 하도 임장도 많이 하고 오래전부터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금강면 하면 금강면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요. 동신리, 양복리, 추곡리, 명당리, 그리고 동학리,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농장을 했던 덕봉리, 그리고 제일 처음 안성에 왔을 때 도착했던 공도, 도기동, 곳곳을 찍었을 때 각각의 스토리들이 다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적으로나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더욱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의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를 멀리하고 그냥 관심을 끄고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투자는 생각하지도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투자에 등을 질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 항상 기회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고 또 힘든 시기를 겪은 뒤 경기 사이클이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계속 이 사이클은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슈가 있는 지역, 그리고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지역들 같으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내가 감을 잃지 않고 시세라든지 앞으로의 이곳의 발전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곳에 어떤 일자리들이 들어오는지 등을 시시각각으로 잘 알고 있다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 잘 잡을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성 같으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평택도 그렇고요. 특히 평택 같으면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불경기에도 평택의 고덕신도시, 삼성 주변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계신데요. 이 안성 같으면 사실 안성이 지가가 오른 이유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이슈와 역이 들어온다는 이슈, 평택 부발선이라든지 수도권 내륙선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제가 봤을 때 기업입니다.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안성의 지가가 많이 올랐고, 일자리 중에서도 18만 평, 27만 평 이런 작은 일자리들보다는 아무래도 큰 일자리, 안성의 그 3.25국도라든지 남풍리라든지 동신리라든지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누가 뭐래도 삼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삼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쪽 현지 부동산에서도 삼성이 또 소유하고 있는 부지까지 있고요. 그냥 거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지금 소유한 남풍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등의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으로, 사실은 토지 투자의 가장 큰 상승은 어떤 기대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성 같으면 삼성이 들어온다는 삼성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곳들을 미리 선점하신 분들 같으면 내가 10년, 15년 이곳에 내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다 현금으로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나는 10년에서 1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이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고도 남을 일자리 등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안성 지역의 핵심 지역들의 도로에 잘 붙은 토지나 이슈가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라인이나 이런 곳들에 사신 분들 같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
분들은 영끌. 불과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대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사는데 도로에 잘 붙어있고 이랬으면 50% 60%까지도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젊은 투자자분들도 보면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있지만 천안이나 이런 자기가 사는 지역에 토지 상승이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특히 또 안성 쪽으로 많이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영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능한 대출금리 갚고 생활비 내고 정말 빠듯하게 맞춰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땅을 사놓겠다라고 해서 계약하신 분들을 제가 일부 본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으면 이제 버틸 수가 있느냐가 아주 큰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도 이곳이 앞으로 발전될 것만 확실하다는 확신만 있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버티는데 사실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고 헐값에 나오고 이런 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대부분 다 너무 무리한 과정 가운데 대출을 껴서 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건물 같은 경우들도 이제 IMF를 겪어보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IMF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두 개의 큰 경제 공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태를 겪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특히나 이런 IMF 같은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오면 이제 금액들, 내가 처음에 아파트를 살 때 내가 34평 기준으로 10억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10억에 80%, 10억에 60%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내 건물의 가치, 토지의 가치가 감정평가가 새로 되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인가요? KB 시세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처음에 내가 예전엔 10억에 주고 샀고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감정평가 금액이 8억, 7억으로 떨어지면서 은행에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까지 상환하라는,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지금 굉장히 적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금 환율도 1200원을 돌파했죠. 그래서 그런 위기가 또 오지 말란 법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 자체가 많은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의 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예상함으로 인해서 안성도 지금 분위기를 보면 호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들 재작년까지만 해도 안성 부동산 임장 다녀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성 땅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 땅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파트 시장이나 토지 시장이 전례 없는 화랑기였다고 해요. 물론 안성의 일부 공도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이런 평택과 가까운 지역은 15년 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굉장히 집가 상승이 컸었는데 사실 15년 전 가격이 이제서야 돌아온 것이다 라고 안성에 오래 사셨던 지주분들의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안성의 분위기는 이건 확실합니다. 매도자 우위가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2022년에는 확실하게 바뀌었고요. 그런 분위기를 저는 한 6, 7개월 전부터 벌써 느꼈었는데, 매수세는 완전히 거의 절벽으로 꺾인 과정 가운데 매도하시려는 분들의 생각은 계속 정배열로 상승 곡선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성의 토지 시장도 이제 데드크로스로 접어들었다라고 저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지금 현재 부동산들을 가봐도 정말 싸늘해졌는데, 부동산을 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내가 토지는 바로 옆에 땅인데도 불구하고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아파트 같으면은 대부분 동이나 향이나에 따라서 정말 미세한 차이겠지 대부분 가격이 정해져 있고 KB 시세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토지라는 건 어떤 사람은 미래 가치를 보고 똑같은 땅이지만 100만 원을 책정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년 전 4년 전 거래된 가격 50만 원 60만 원을 지금 시점에 봤을 때 그 가격보다 조금 더 70만 원 선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선수라고 하죠. 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건물을 졌을 때 이 주변의 임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금 얼마를 넣어서 건물까지 져서 내가 임대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변 시세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처에 있는 상가나 근처에 있는 원룸들이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대비 현저하게 지가가 낮다면 100만 원이어도 낮다. 내가 200 주고 사도 그런 수익률이 나온다면 그 땅의 가치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150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땅이라는 게 그런 수익률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분들이 쉽지가 않고, 많은 분들이 토목, 건축 이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내가 땅을 개발해서 뭘 해보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땅으로서 파는 투자적인 성격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같으면은 원삼이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로서는 거의 살 수가 없는 거고 바로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성 같은 경우도 사실 안성은 뭐라고 했죠? 일자리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기대, 그리고 확정된 일자리들, SK 하이닉스의 배후 산업단지인 이런 스마트코 폴리스라든지요, 그 다음에 추곡 일반 산업단지의 이제 바이오밸리, 그리고 지금 지제리 방충리 대관리 신창리 일대에 또 거의 이거는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또 산업단지가 SK 하이닉스 배후 산업단지로 배정받은 거의 한 80만 평가량의 부지 중에 일반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방충리, 그리고 추곡 일반 산업단지, 구레리,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중소기업 산단이라든지 남한성 IC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 안성 공단이죠. 이런 일자리들이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들, 지금 공사는 아직 들어갔지 않지만 정해진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는 주변 지역들은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작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이 안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택이나 삼성, SK나 삼성이 들어오는 부지들처럼 막 80만 평, 100만 평 단일 규모로 크게 들어오는 지역들은 아직까지 안성에는 없었다 보니까 기대 심리로 올랐고, 삽을 떠서 공사가 들어가거나 지금 바로 사서 근생이나 상가, 원룸을 줬을 때 바로 수익이 나는 거는 IC가 생기는 인근이나 지금 현재의 그 당황지구나 아양지구 일대, 그런 곳들이 바로 상가를 졌을 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아직은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삼성이 지금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 게 확정이 됐고 20조 투자해서, 그리고 급할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확정 발표도 하지를 아직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확정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 주변에 땅은 이제 모두 다 들어가겠죠. 정말 급하신 분들 아니면 들어가고 정말 난리가 나겠지만, 일단 기대 심리에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신리 같으면 이쪽도 지금 302번 지방도 라인하고 굉장히 각광받았고 거의 종합운동장 사거리 수준의 가격까지 거래된 것들을 제가 보고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벌써 동신일반 산업단지라고 해서 수도권 물량까지 배정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완공이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완공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게 확실한데, 그렇다면 여기 토지보상 금액이 얼마나 책정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입니다. 제가 수용당한 분들도 많이 받고, 그 수용당한 분들이 토지 보상가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확인한 바도 있는데, 수용가가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향후에 도로 기준이나 하청 기준으로 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을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진 않고요. 이 범위 내에서 진흥구역만 수용을 할지 이 자연녹지까지 다 수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대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곳은 이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수용이 되면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수용이 확정이 되거나 이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내가 그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내놓는다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안한 투자는 하지 않다 보니까 메인 지역이지만 이쪽은 조금 지양을 했었고, IC가 생기게 되면 누가 봐도 여기는 다 탐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성맞춤 IC 인근에 가장 가까운 사거리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그 중에서도 내방리 쪽으로 가는 것보단 당연히 이쪽으로, 양봉리 쪽으로, 향후에 안성 베네스트라든지 금강저수지가 개발된다면, 지금까지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남한성 IC로 다 빠져서 오다 보니까 이제 302번 도로를 많이들 이용했는데, 골프장 가시는 분들이나 금강저수지 가시는 분들이 이제 향후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경부 타고 오다가 아니면 그냥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쭉 타고 오고요. 이곳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라인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종합운동장 쪽으로의 교통량이 훨씬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2년 전부터 이쪽을 많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런저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향후에 제가 이제 안성에 대해서 많이 올렸고 저의 영상을 보고 또 투자를 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연락이 와서, 지금 현재 상황은 힘들지만 앞으로 5년 뒤에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 때문에 안성을 제가 방송도 하고 주목하게 됐는지를, 금강면, 보계면은 좀 범위가 넓어서 뭐 보계면, 양성면, 공도 이렇게 해서 한번 편을 나눠서 나중에 한번 방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함에 있어서 조심 그리고 또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자기 자산을 지키시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면,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에서 온다라는 말을 워런 버핏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땅을 또 사려고 하려는 과정 가운데 내가 많이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보다는 사실은 미국의 상황을 잘 알아야겠죠.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금리는 어떻게 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앞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유튜브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하신다면 자기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향후에 행복한 삶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쪼들려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많은 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